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2위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소시에다드와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리그 우승에 적신호가 켜져버린 상황인데 바르셀로나와의 승점 차이가 5점으로 벌어져 버린 것이죠. 소시에다드 중원에 큰 누수가 있던 상황이었기에 더욱 아쉬운 결과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비니시우스가 평점은 높았지만 공격 포인트 생산에는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비니시우스의 경우 안첼로티오에서 상당히 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난 경기에서 문제가 터져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중원에서는 세바요스가 꽤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 숨통이 튀었으나 공격진에는 로테이션을 해줄 만한 자원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발렌시아가 라인을 높이는 팀을 상대로는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나초의 폼이 나쁘지 않고 레프트백으로 땜빵을 뛰고 있는 카마빙가가 지난 경기에서 꽤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팀 특성상 발렌시아의 기동력 위주 공격이 부담이긴 할 것이죠. 결정자는 추아메니, 카르바할, 알라바, 맨디, 바르케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4위의 발렌시아입니다. 바야돌리드에게 0대1로 덜미를 잡히면서 기복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밀리고 말았고 역습으로 만든 찬스가 있긴 했지만 이를 날려버리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이번 경기에서도 발렌시아가 중앙 주도권을 잡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에 세바요스라는 자원이 등장해 중원의 에너지 레벨을 불어넣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중원 에너지 레벨에서 밀려 후방 빌드업 작업이 잘 되지 않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발렌시아가 기동력을 살려 압박에 들어가도 크게 밀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결국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라인을 높인 레알 마드리드의 뒷공간을 노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유일하게 찾아왔던 빅찬스를 날려버리는 등 공격진의 퍼포먼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나마 최근 만났던 컵대회 경기에서는 1대1로 무승부를 거두었으나 그때도 유효 슈팅 개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절반에 그친 바 있었습니다. 결정자는 골잘레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바요스의 등장으로 중원에는 일단 숨통이 트인 상태이고 상대가 압박에 들어가더라도 중원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지 않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공격진들의 퍼포먼스가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인데 발렌시아도 활동량을 중시하는 팀 특성상 지난 컵대회 경기와 같이 4-4-2의 두 줄 수비를 형성하고 버틴다면 2.5 언더 양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벤투스와 라치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3위의 유벤투스입니다. 회계장부 조작 징계로 인해 팀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몬차에게도 패배를 당하면서 올 시즌 몬차를 상대로 리그 더블을 허용하는 안 좋은 역사를 써버린 상태인데요. 이제는 유로파리그까지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현 상황을 알레그리 감독이 잘 수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탈란타전만 하더라도 리그에서의 유벤투스는 7실점으로 리그 최소 실점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이 나오면서 견고했던 수비조차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하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몬차도 소유권 확보와 후방 빌드업 방해를 위해 앞선으로 나서는 빈도가 높은 팀임을 감안하면 현재 유벤투스의 중원이 탈압박을 해주는 기능을 거의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문제는 라치오도 상당히 앞선부터 압박을 시도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이라는 점인데요. 오히려 중원의 퀄리티는 유벤투스보다도 더 나아 보이는 것이 현실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측면의 코스티치를 활용해 공격에서는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았고 라치오가 중앙 수비에 비해 측면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수비에서는 지속적으로 누수가 생겨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결정자는 키에사, 쿼드라도, 조르지, 보누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3위의 라치오입니다. 피오렌티나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비에서는 상대를 잘 압박하면서 최대한 박스 바깥쪽에서 슈팅을 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입니다. 다만 공격진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진 못했고 상대가 박스 바깥에서 기록한 슈팅이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등 잘 풀리지 않는 날이었죠. 앞서 언급했다시피 라치오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인데 소유권을 꾸준히 자신들이 가져오는 것을 선호하는 팀이라 전방부터 상당히 거칠게 나서면서 압박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피지컬과 온더볼 능력으로 압박과 공 소유를 전담하고 있고 이를 전방 자원들이 득점으로 연결해주는 패턴입니다. 임모빌레의 폼이 올 시즌 아쉽고 안데르소는 폴스9 스타일의 선수라 득점력이 아주 뛰어난 편이 아니라는 점은 아쉬우나 중앙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측면을 공략하는
유벤투스의 역습 팩터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중원과 로마뇰리가 주축인 센터백 라인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풀백 라인의 수비력이 좋지는 못한 모습이죠. 전방 압박으로 인해 높아진 라인을 상대가 실리적으로 공략하면서 덜미를 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유벤투스의 수비 라인이 최근 흔들리는 기색이 상당하고 전반부터 압박을 세게 들어가는 타입의 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참고했습니다. 라치오도 측면 수비는 중앙에 비해 다소 부실하고 높은 라인으로 인한 실리적인 역습 패턴에는 실점이 나오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중원 전력을 비교한다면 승부에서는 라치오가 오히려 유리해 보이는 매치입니다. 라치오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